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한국인에게 흔한 만성 질환이라 하면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있죠. 위염입니다. 위염이 반복되고 만성화되면 이것이 발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이성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들고 나오셨을까요? 예, 오늘은 만성 위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소 생소한 주제인 장상비 화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상피 화생이요? 네. 아니 위염을 얘기하는데 장상피 화생은 어떤 걸까요? 예, 장상비 화생이란 말은 이제 장의 상피로 화생, 변한다는 뜻인데요. 장상비 화생이란 이제 위의 상피가 변형을 일으켜 장의 상피와 닮은 조직으로 변화하는 것, 혹은 위 점막의 정상적인 세포가 소장 상피세포나 대장 상피세포와 유사하게 변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요. 위 점막의 상피세포가 소장의 상피 형태로 파생하면서 원래의 위 상피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세포인 술잔세포 등이 상피에 포함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니 술잔세포라 하면은 혹시 저희가 이렇게 회식할 때 나누는 이 술잔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거의 모양이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술잔세포라고 하는군요. 네. 그렇다면 이 세포는 어떤 뜻일까요? 술잔세포는 이제 호흡기 기도나 장의 점막 상피에 존재하는데 거기서 이제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고요. 분비할 때 술잔 모양으로 변한다고 해서 술잔세포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렇게 위 점막이 장 점막으로 바뀌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장상피 화생이 나타난다고 해서 정상적인 위의 고유한 기능이 소실되거나 이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상피 화생은 헬리코박터에 의한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고 그로 인하여 위암의 발생 위험도를 높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은 장상피 화생이 위암으로 발병할 확률이 좀 높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장상피 화생은 이제 조직학적으로는 이제 완전형 혹은 불완전형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완전형 장상피 화생은 위암 발생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불완전형 장상피 화생에서 위암 발생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지만 이 구분은 실제로 내시경 검사상에서는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칭해서 저희들이 그냥 장상피 화생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장상피 화생은 이제 위암의 전암성 병변이고, 이제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그다음에 위암의 전 단계인 위선종 혹은 이형성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계를 거쳐서 이제 위암이 발생을 합니다.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은 위암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독립 요인으로, 위축성 위염이 있는 경우는 위암 발생 위험도가 6배, 장상피 화생이 있는 경우는 위암 발생 위험도가 10배 정도가 됩니다. 정말 좀 위험도가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위험한 질병 같은데 이 장상피 화생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 대부분 위내시경 검사에서 발견이 됩니다. 위내시경 검사에서 특징적인 내시경적 소견으로 발견되거나 조직 검사를 통해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일단 좌측에 보이면 이제 정상적인 위 내시경에서 보이는 사진입니다. 색이 좀 분홍색이 예쁘네요. 예, 그리고 네. 이제 균일한 혈관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장상피 화생을 보여주는 내시경 사진인데요. 두 번째 사진이 사례를 잘 보시면은 이제 불규칙하고 납작한 흰색 윤기들, 마치 이제 회색의 조약돌 모양의 결절들이 이렇게 위 점막에 도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네요. 울퉁불퉁해요. 예, 좀. 맞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장상피 화생의 내시경 소견이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또 보시면은 이건 조금 진행된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 개 있는 다발성이고요. 평평하고 혹은 이제 함몰이 좀 되어 있죠. 움푹 파인 것처럼. 네. 그리고 약간 이제 빨간 발적성 병변도 있고, 그리고 그 발적성 병변은 이제 사실 위염증 때문에 파인 미란성 병변입니다. 이런 것도 장상피 화생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상피 화생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속쓰림 같은 증상으로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증상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위내시경 검사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위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없는 게 특징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무서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발병 원인은 어떻게 될까요? 예, 장상피 화생의 발병 원인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과 그로 인한 만성 위염의 결과로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 위염의 초기에는 점막의 표층과 분비샘의 염증이 국한되지만 염증이 진행하면서 분비샘의 구조가 더욱 파괴되고요. 점막의 위축, 그다음에 화생성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장상피 화생은 이제 위암의 전환성 병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만성 활동성 위염에서 만성 위축성 위염으로 변하고요. 더 진행되면 이제 장상피 화생이 생기고 더 진행되면 이형성증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국 위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상피 화생의 원인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거는 어떤 아이일까요? 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은 이제 위 나선균이라고 불리우는데 우리 몸에 이제 위에서 서식하고 있고요. 위 점막과 점액 사이에 기생하는 나선 모양의 세균입니다. 헬리코박터 감염증은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균에 의한 감염 질환을 말합니다. 헬리코박터 감염은 이제 위암 발병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세계보건기구는 1994년도에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을 바람인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며 아동기에 주로 가족 내에서 감염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이제 구강대 구강감염, 항문 구강감염, 위 구강감염 경로가 있으며 미리 씹은 음식을 소아에게 먹이는 동안 감염이 일어나거나 대변으로 배출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물 또는 음식물 같은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의 위에 감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식을 한 그릇에 놓고 함께 먹음으로써 전염되기도 하고요.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 혹은 내시경 등의 의료 행위를 통해서도 감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구강대 구강 감염은 이제 가족 내에서 어른이 아이에게 전염시키는 이제 수직 전염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대부분 한 2대에서 6세 이전에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균에 감염될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유병률은 이제 전 세계 인구의 한 절반 이상이 감염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미 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 있을 네,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유럽 및 북미에 비해 아시아 국가에서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시아 국가는 이제 사회 경제적 성장으로 유병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이네요.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16세 이상 성인의 유병률은 67%에서 2005년 59.6%, 2011년 54.4%, 2016년부터 2017년 최근 데이터에서는 43.9%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성인의 한 반 정도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균이 생겼다 하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방법으로 내시경을 통한 검사입니다. 내시경 검사 시 조직 검사를 하거나 신속 요소 분해 효소 검사라는 이제 특수한 검사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혈청학적 검사, 즉 혈액을 통한 검사입니다. 피를 뽑는 예, 맞습니다. 검사입니까?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통상 제균 치료,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하는 치료가 되겠는데요. 이 제균 치료 후 이용하는 요소 호기 검사라는 부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혈청학적 검사랑 이 요소 호기 검사는 내시경을 이용하지 않는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균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치료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예, 헬리코박터균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헬리코박터균 감염증의 치료는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이를 이제 제균 치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제균 치료는 이제 궤양을 치료하는 약제와 항생제를 섞어 사용하고요. 2가지 이상의 항생제를 복합 사용해서 1주에서 2주 정도 약을 복용하는데 이제 복용하게 되면 약 70% 정도에서 균이 없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치료 4주에는 이제 세균이 모두 박멸되었는지에 대한 재검사를 꼭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제균 치료 후에는 주로 요소 호기 검사라는 이제 부는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는 것이 장상피 화생을 없애는 치료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균 치료, 그러니까 헬리코박터 박멸 치료가 되겠는데요. 제균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헬리코박터 감염증 환자가 모두 치료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소화기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모든 이제 위궤양 환자나 십이지향 궤양 환자, 조기 위암 환자, 그다음에 말트 림프종을 가진 환자는 반드시 치료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위암 환자의 직계 가족,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철결핍성 빈혈 환자, 그다음에 만성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환자에게도 헬리코박멸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제 요새 만성 위축성 위염이 많은데요.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장상피 화생을 가진 환자도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치료를 받게 된다면 망가진 위점막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올 수는 있을까요? 이미 장상피 화생으로 진행한 경우 과거에는 이 제균 치료 후에 장상피 화생의 호전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사실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있기도 하고 좋아진다는 데이터도 있고 그랬는데 최근 연구들에서는 일부 호전된다는 보고가 있고 또 많은 이제 치료 지침에서는 이미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에 대한 제균 치료를 권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감염증이 있다면 제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장상피 화생을 예방하기 위해선 평소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위에 부담을 주는 습관은 피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장상피 화생은 특별한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없어 정기적인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해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상피 화생의 원인은 헬리코박터 감염증이므로 헬리코박터균의 최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헬리코박터 감염증 예방법으로는 네. 첫 번째로는 평소에 개인 수저를 사용하고 국이나 찌개, 반찬은 개인 그릇을 사용해서 음식을 덜어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 혹은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거나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합니다. 세 번째, 깨끗하지 않은 음식이나 물을 피하고 완전하게 요리하지 않은 음식도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스트레스나 술, 흡연 등을 삼가합니다.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